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려다 보니까 저기 원두막 위에 지붕이 이제 서리가 내려서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이 잔디가 보니까 이제 푸릇푸릇하던 색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그 위에 하얀 서리들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입동입니다. 겨울에 이제 들어선다는 그 이죠. 우리나라는 그 음력을 기준으로 보름 단위로 15일 단위로 뭐 31일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16일 될 때도 있고 15일 단위도 있고 어쨌든 보름 단위로 절기가 하나씩 이렇게 돌아와서 12달이니까 곱하기 2 하니까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입동인데 입동날 사실 추우면 그해 겨울이 춥다는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오랫동안 축적된 그거겠죠. 하나의 기상 정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이제 날씨가 좀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입동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남았지? 이제 소설, 대설. 11월 달쯤 가면 소설, 12월 달 초에 가면 이제 대설. 사실 11월 달, 12월 달 소설, 대설도 눈은 안 와요. 이게 절기가.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잘 안 맞는지 비가 사실 눈이 안 옵니다. 그죠? 그런데도 소설, 이제 얕게 눈이 온다는 거죠. 그냥 북한 지방이나 우리나라 이쪽 지방 가면 11월 달도 음력 11월 달, 양력 11월 달에도 사실은 아니다. 11월 한 중순쯤이니까 한 22일, 지금 오늘이 8일이니까 15일 다음에 한 22일, 23일쯤 되네. 그때쯤 되면 이제 소설, 첫눈이 내린다는 뜻이죠. 그죠? 작은 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설. 그러고 절기의 마지막은 이제 사실은 양력으로 봤을 때는 12월 20일 동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월 달로 넘어가서 이제 소한, 이제 첫 추위가 온다. 그 다음에 큰 추위가 온다. 대한. 그래서 대한이 마지막입니다. 이 절기로 따지면. 대한이 마지막인데도 음력으로 치다 보니까 대한은 내년 한 1월 한 20일쯤, 그러니까 2024년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입춘을 이제 그 해의 그 음력의 첫 들어보는데 2월 4일쯤 되죠. 2월 3일이나 2월 4일쯤 거죠. 자, 이 절기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이 24절기를 그냥 12달에서 한 달에 두 개씩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이 앞에서는 이제 첫서리가 되는 날 상강이었죠. 상강. 이렇게 그냥 알면 되는데 이거를 또 좀 헷갈려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입동입니다. 저는 2023년이 똑같이 세월은 흘러가지만은 좀 빨리 흘러갔으면 그리고 싶은 그런 한 해입니다. 또 사람 살다 보면 어떤 한 해는 좀 호경기가 왔다가 또 어떤 한 해는 또 불경기가 어떤 한 해는 또 보면 우한이 밀려오고 이런 날도 있죠. 그죠? 그래 이상하게 올 한 해 2023년은 첫 출발할 때는 내 나름대로 상당히 꿈이 있고 좋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어차피 뭐 제가 조금 금융 치료가 필요한 그런 그 일을 겪다 보니까 그죠.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있습니다. 금융 치료라는 거 알죠? 사람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 있다가도 뭐 어디서 누가 돈을 준다든지 어디 사업이 잘 됐다든지 갑자기 주식이 막 올랐다든지 그러면 그게 갑자기 온몸이 다 나아집니다. 정신도 나아지고 그걸 금융치료라 그럽니다. 왜 집에서 왜 자식들이 힘 빠져 있을 때 아빠가 보고 아버지가 우리 딸 요즘 힘들어하는구나 아빠가 용돈 좀 줄까 딱 주면 갑자기 막 생기가 돋아나서 막 놀죠. 그게 바로 금융치료입니다. 그죠? 세상이 그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고 다양한 취미가 있고 다양한 특기가 있고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양한 아이템들이 돌아가서 다양한 행복이 있고 다양한 취미가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그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큰 병이 와서 치유를 못해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 요 최근에도 제가 많이 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뭐 그제도 제가
일부러 그거는 영상을 안 찍었는데 우리 저 양산에 계시는 털보 내가 노래를 만들어준 그 낙동강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노래를 제가 작곡해준 이상배 대장하고 그 SBS 자연인 최고의 그 조회수를 기록한 이문식 산악인 그 뭐 전문 산악인이라기보다는 뭐 프로와 아마를 넘나드는 그런 산악인인데 그 SBS도 나왔습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뭐 산노래하고 또 등산 때문에 얽힌 또 과정들 또 이 자전거 타면서 얽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최근에 갑자기 간암 말기가 와서 지금 한 5개월째 투병 중이에요. 저 문경 강원에서 그 나무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직접 가서 이제 문경 온천도 같이 하고 보니까 몸이 너무 앙상하게 말랐더라고. 이 암 투병을 하면 몸이 살이 빠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음식을 못 먹으니까 뭐 술은 일절 한 잔도 못 하니까 하지만 그분 앞에서 뭐 아프다는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웃고 졸게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청국장 가루도 선물해드리고. 그래 영상은 일절 안 찍었습니다. 저의 뭐 어디 갔다 오는 사실도 안 알리고. 그래 하루 다녀오고 나서 또 있으니까 엊그제는 우리 저를 많이 염려하는 우리 회원 나이 드신 형님이죠. 저보다 몇 살 많은 형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하는 내용의 뉘앙스가 그거예요. 조 촌장 뭐 힘들어하지 마라. 속된 말로 요즘 사람들처럼 세상을 등지는 그런 혹시나 우를 범하지 마라. 최근에 자기 친구 중에 자녀가 코로나 이전에 이벤트 사업한다고 무수히 많은 집에 돈을 끌어서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 그 이벤트업이 없어서 거의 놀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엊그제 소문 들으니까 뭐 생을 마감했다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이제 하면서 뭐 만에 하나라도 조 총장의 또 마음이 또 이 통캠의 씁쓸함을 보고 울적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근데 뭐 사람은 내일을 모르죠. 사람은 내일을 모르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옛말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생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차에 또 오늘은 조금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던 차에 또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들리는 우리 그 한 66년생은 여기 평택 송탄에서 큰 중화요리집 엄청 큰 중화요리집 하는 우리 회원인데 김동규 회원이라고 아침에 이제 부친상이라고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부조금 보내달라. 저는 뭐 회원들의 애경사는 꼭 제가 부의금이나 축의금 보내니까 딱 보는데 본인 이름인데 이름이 아니고 위에 아들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 아는 것이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핸드폰을 빌어서 아들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원 본인 상인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든지 그래 아들에게 막 수습을 잘 하시라 그러고 장황한 문자를 보내주고 사유를 알고 싶지만은 뭐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게 사유 저보다도 훨씬 젊은데 이분이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갔을 때 자기가 그 전라도 그 보성에서 올라와서 고생을 해서 그 짜장면 기술을 배워서 짜장면집을 하면서 또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조선족들 직원들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가서 봤거든요. 가서 직접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러면서 그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또 여기 통캠에 오면 이제 영상은 안 나가지만 유튜브는 안 나가지만 저하고 둘이서 많은 얘기하면서 전라도 그 억생 사투리도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우리 촌장이 너무 좋아버려. 우리 촌장 형이 말이야 인생에 이거야 이거. 나 기타보다도 청이 너무 좋아서 와버렸어. 그러면서 막 또 기타도 탁 치면서 막 그래 건장했던 그분이 또 세상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뭐가 이렇게 그거 할까? 그 속사정이 있겠죠,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거 하나의 사업이라고 해봤지만은 이게 그냥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암이 오고 뭐 오는 것도 이게 다 스트레스와 고민 때문에 온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이제 닥쳐보면 전부 다가 이제 저도 어떤 느낌이냐면 뭘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돈은
희망적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좀 뭐 빌린다, 은행에서 빌린다, 좀 투자해둘라 이럴 때는 내가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업이 안 좋게 결과가 나타나서 내가 상대에게 빚을 지었을 때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배, 몇 배입니다. 쪼이는 과정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업을 크게 열심히 하고 큰 식당을 하고 큰 이벤트를 하고 큰 유통업을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속에서는 남다른 그 고충이 있지 않았나, 뭐 제 남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입동이지만은 올 한 해는 이제 조금 지나서 희망적인 또 한 해를 다시 맞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입동을 맞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입동이지만은 그냥 한 주의 날로 봤을 때 오늘 그냥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엊그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늘까지 이제 엊그제 저기 봐요. 저기 지금 오늘 아침 차가 몇 대 나갔습니다. 어제 우리 저쪽에 있는 그 대형 천막을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일부러 옮겼어요. 옮겨서 이 공간 활용도를 좀 높이고 저쪽에다가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차를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쪽에 주차라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기 옮기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힘듭니다. 비전문가들. 그런데 우리 또 회원들 중에는 또 뭐 직업이 운전인 분도 있고 또 전문 직업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또 그 일꾼의 그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주식 전문가도 있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른데 어쩌다 보니까 한 다섯 명이 모였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나이도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형, 동생 그리고 그죠? 지내다 보니까 같이 점심도 먹으러 가고 또 우체국도 같이 가고 바람도 쐬러 가고. 근데 사우나는 같이 못 갔어요. 예전에는 사우나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젯밤에는 또 기타도 다 같이 치는 거예요. 수준은 서로 다르지만은 한 사람이 좀 수준 조금 못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맞춰주고. 그래서 또 배고프다 그래서 또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짜장면 짜파게티를 이만한 그릇에서 놀고 하니까 이거는 그 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두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누가 서로 우리가 비록 밴드는 운영하지만은 며칠 날 모이자 이런 거 안 와요. 우리 회원은 몇백 명 있어도요. 다 이거는 결국 1대1 촌장과 개인적인 그 사이고 촌장이 존재하는 통캠과 회원의 1대1 관계입니다. 자기가 그냥 통캠에 오고 싶어 오는 거예요. 누가 오자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서로 같은 회원이니까 이게 흐르는 게 있어요. 처음 봤는데 어제는 처음 본 회원이 2명이에요. 처음 봤는데도 서로 악수하면서 누굽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촌장님한테 기타를 배웠다 누굽니다. 그리고 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한 사이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여기 한 1년 만에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도 물론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고 다른 동호회들도 다 경험해봤다 이게 그 기타 동호회 심지어 회비 2만 원, 3만 원 내는 이런 동호회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통기타 캠프촌의 사람들의 수준이 제일 높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자칫 들으면 혹시나 이제 수준이라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학벌이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조촌장부터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 높은 우리가 학력이나 어떤 이런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온 사람들도 다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서 왜 수준 높다는 말이 나왔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학 얘기도 나오고 철학 얘기 나와서 고대 히랍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타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또 기타를 또 서로 또 주고받는 기타 지식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정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좌니 우니 얘기도 하고 진보니 보수니 이야기하고 현재 대통령 이야기 그러다가 또 또 기독교인도 있고 또 불교인도 있어서 종교 이야기도 하면서 종교의 또 원점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도 상당히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이 여기서 철학자 디오게네스에 또 얘기하면 또 누가 한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또 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톨스토이 이야기도 해밍웨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겪었고 내가 봤고 내가 그냥 읽었고 내가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그냥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그걸 들어주는 겸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촌장으로서 나름의 그걸 이렇게 엮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회원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지 못하게 갑자기 6-7명이 모이고 갑자기 10몇 명이 모이고 갑자기 5-6명이 모이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 이분들이 역시 이래서 이런 모임이 수준이 우리가 있구나. 나도 내 스스로가 이분의 말을 이해해요. 수준이 있다니. 이거 수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가 다른 동호회, 어떤 동호회를 가보니까 잘 찢어지더라. 싸움이 작고.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제가 아는 유명한 통사모,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통사모 회원이 여기 왔어요. 와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다녀갔는데, 내보고 이야기 벌써 또 2개로 깨졌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건 내가 그랬지. 원래 통기타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나 어디든지 동호회는 깨지기 마련이야. 그건 당연히. 왜? 회비가 싸거든. 회비가 싸니까 귀속감이 덜해요. 심리적으로. 2만원, 만원, 3만원 내놓으니까, 내가 3만원짜리 동호회 가면 내가 아무리 학력이 높고 학벌이 높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내 수준이 3만원짜리 수준이에요. 3만원짜리 수준. 그러니까 귀중함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3만원짜리 동호회에 가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와서 기타를 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아서 서로 뭐 돌아가면서 회식도 한번 하고 밥을 한 끼 먹고 어디 버스킹도 나오고 뭐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사석에서 앉아보면 뭐 내가 재산이 뭐 100억이 있니 70억이 있니 80억 있니 저 건물이 내 거니 땅이 내가 어디 몇 평 있니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많으면서도 뾰족하게 회원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밥을 샀다. 그래서 지내보니까 대화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 음악을 열심히 하는 수준도 굉장히 약하더라. 우리 통기타 캠프처럼 뭔가 오면 끈끈한 맛이 보이고 뭔가가 막 열정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겸손하고 막 밥을 사도요. 나가보면 진짜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스트레스 없습니다. 회원들끼리 보면 뭐 누가 밥값을 얼마 내든 좀 단위가 좀 높든 낮든, 아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서 서로 내고, 심지어는 가면서 우리 회원들 혼자 오셔도 촌장님 뭐 식사사를 전기요금 보태라 그러고, 우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입비가 200만원이잖아요. 그죠? 200만원이라는 가입비 때문에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머리 나쁘고 질 나쁘고 또 아이디어 나쁘고 IQ 나쁜 사람들은 또 나를 공격할 겁니다. 아, 자기 돈 받는 걸 또 합리화시킨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역시 내가 이만큼 여기 통캠에 벽돌도 몇 장 놓고 촌장님 열심히 하고 촌장님 뭐 짓고 기타를 또 배우고 영상 강의를 보는데 나 이만큼 그래도 값어치를 냈다는 자기의 그 소속감,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잠시 바빠서 여기 못 올지언정 여기를 그만두고 여기를 탈퇴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가 있습니까? 이게 탈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미 그냥 평생 회원인데, 그죠? 그런데 매달 3만원씩 낸다, 매달 2만원씩 낸다. 이거는 내가 2만원을 안 내는 순간에 나는 저기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 기타를 배우는 것도 수강료를 안 내는 순간에 나는 선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게 아무 푹새야. 아무 문제가 안 돼. 지금까지 배운 게. 동호회도 누구하고 좀 만나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 나 오늘 내일부터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모아서 야 저쪽에서 3만원 받는데 우리는 2만원 새로 만드는 거대. 동호회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으니까 얕으니까 대화 내용이 내가 아무리 돈 많고 내가 뭐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좋은 기타 뭐 마틴 테일러 들고 다녀도 내 자랑만 할 줄 알지 내가 남을 위한 배려나 소속감 전혀 없습니다. 자,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동호회도 여러 동호회가 다녀가는데 이제 단체도 여러 단체가 다녀가는데 어느 한 기업가가 어떤 자본의 힘을 다 쥐고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팀은 단합이 잘 됩니다. 왜? 그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수평의 관계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동호회는 보니까 인원이 아주 적게 왔는데 아주 재밌어요. 위에 가보니까 잠도 같이 자고 밤에 잘 때 고스톱도 치고 기타도 치는데 화음도 서로 잘 넣고 항상 웃고 깔끔하고 밥도 와서 막 잘하고 이러더라고. 딱 보니까 가입비가 100만원이래요. 가입비가. 저 동호회 가입비가. 그리고 동호회가 100만원을 가입비 내놓고 나니까 이것은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거기에 구속된 소속된 묶임이 자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이미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탈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만 손해니까 내가 여기 동화를 해야지. 스스로 동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당연히 동호회가 금액이 낮고 이제 진입 장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은 낮게 하죠. 당연히 누구나. 금액은 낮게 했지만 그 단점은 뭐냐면 절대 소속감이나 깊이나 영원 불멸의 사고방식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동호회 비용이 낮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차도 좋은 거 타고 와요. 기타도 들어요. 골프도 다 치고 뛰어나요.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단합은 안 돼요. 기타 모임으로 왔을 때는. 왜? 기타 모임 자체는 나는 기타 마틴 들고 있지만 기타 모임은 회비가 2만 원인데요. 언제든지 소속을 그만둘 수도 있는 소속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차이가 좀 나죠.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많이 느꼈다. 그래서 여기 통기타 캠프촌에 200만 원 내고 가입하는 것은요.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내가 한 달에 몇 번 가야 되나 집이 벌써 못 가. 수강료를 뭐 저리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청주공항에 와서 자기 돈으로 여기 택시 타고 와서도 하루 놀고 갑니다. 놀러 갈 때도 그냥 갑니까? 다 우리한테 밥 사주고.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아주 그게서 바보고 수준이 낮아서 여기 가입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든지 일을 하든지 뭐든지 즐거우면서 뭐든지 내가 느끼면서 이게 액수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행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수 아래죠. 가치는 내가 얼마큼 비행기를 타고 가든 내가 늘 그러잖아요.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지. 바로 옆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둘이 안 만납니다, 평생.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기 부산에 있고 마산에 있고 이래도 내가 그분하고 점심 먹고 싶고 우리 회원하고 내가 지나고 싶으면 지금 내일 갈게요. 330km, 350km 그냥 갑니다. 그냥. 그분도 나한테 여기 오고 많이 다녀가죠. 지방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죠. 여기를. 그럼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형님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습니까? 이러니까. 오는 거리는 좀 멀었지만은 촌장님하고 통캠이 온다는 마음의 들뜸 때문에 하나도 멀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들이. 그래서 어제 우리 회원 하나 이렇게 다섯 놀면서 한 분이 참 수준 높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수준이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느끼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수준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렵고 또 전부 다가 돈을 뭐 지갑에 열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쓸 땐 다 쓰고 놀 때는 다 노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괜히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나 더 오래 살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대담 프로를 내가 하나 만든다면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정말 재밌게 살아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불러들여서 내가 한 번씩 대담을 하고 싶은 내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늘 사고에서 그럽니다. 세상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살아갈 만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준비했던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정말 막 도전을 많이 하고 많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가진 것이 늘 남에게 들킬까봐 남에게 뺏길까봐 또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부자라는 그걸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밥 한 끼 더 사라 그럴까봐 남들 만나는 것도 꺼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부모로부터 좋은 그 유산을 받고 부모로부터 많은 걸 타고 나서 금수저라 그러죠. 부르주아처럼 살지만은 부르주아 살고 금수저 산다고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회원 중에 형님이나 뭐 제 멘토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부모로부터 비록 받아 살았지만은 사회에
이렇게 하고 좋은 후배들 만나거나 회원들 만나거나 누굴 만나도 항상 앞서서 밥 한 끼 사고 자기가 비록 술을 못 먹어도 술 한 끼 사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그 재산을 가진 듯한 모습을 나한테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밥 한 끼 사오는 것도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이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제가 굳이 조 촌장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겠지만은 결국 삶은 수준을 높이고 낳는 것은 외면적인 학벌이나 내가 잘생긴 거나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수준이 높아지는 절대 않습니다. 통기타 캠프촌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무슨 뭐 기타 짜친 사람도 없고 하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공연 같은 거 하고 동호회에서 몰래 나가서 막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호회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통기타 캠프촌은 오시면 늘 행복합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23년 입동을 맞았어. 요즘은 이제 조현민 칼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칼럼이라는 말을 쓰니까 내 주장이 자꾸 너무 심어 넣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냥 오늘 하루 조금 전에 계란 한 2개를 삶아 먹고 아침에 또 담배가 눈에 보여서 담배 유혹이 있으니까 어제 나를 건강하는 몇몇 회원이 제발 담배 좀 끊으라고. 술은 먹는 건 괜찮지만 촌장님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가슴 아프다고 제발 담배 끊으라 그래. 그래서 저도 이게 제 담배는 아니고 우리 회원 담배인데 이렇게 늘려져 있어서 또 유혹이 또 썩 됩니다. 끊어야 되겠죠, 그죠? 안 피워야 되겠죠, 끊기보다는. 자, 좋은 세상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